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6,900만 원 수익 중이며 올해 새로 투자를 시작한 오른쪽의 ISA 계좌는 220만 원 손실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환차익이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5천만 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5,5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현재 반등을 시도해주면서 200일 이평선 돌파 여부가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서서히 해소되려고 하니까 기막히게 트럼프는 다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관세 25% 부과를 예고한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죠. 관세 불확실성이 심해지면서 우리는 마이너스 10% 조정장에 빠졌었죠.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반등을 시도하던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 악재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바로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4월 3일부터 부과할 것이다 라면서 관세에 대한 공포를 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찐 반등을 위해선 200일 이평선을 확실히 돌파하여 50일 이평선까지도 돌파해 주어야 하고 확실히 지지를 받는 모습까지는 나와주어야 한다 라고 어제 말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결국 이 200일 이평선 돌파 후 그대로 다시 200일 이평선을 장대 음봉으로 강하게 뚫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200일 이평선을 아직 뚫지 못했고 딱 200일 이평선 밑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막히게 2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그대로 어제 큰 하락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면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 눌림으로 상승 추세를 이제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라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지난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지지받으면서 쌍바닥을 형성해주고 반등해주는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로는 지난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면서 아직 웅덩이가 끝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죠. 그러니 우리는 원칙대로 웅주보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증시가 또 크게 하락한 이유가 몇 주 전에 나왔던 뉴스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이 소식이 어제 또 증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이거 몇 주 전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몇 주 전에 AI 과잉 투자 우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 뉴스와 같은 뉴스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포기한 유럽의 데이터 센터 용량은 그럼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구글과 메타가 그대로 흡수합니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계약이 있었는데 다른 회사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계약 수정이 되면서 그 수정 이후 데이터 센터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다 라면서 중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용량은 그대로 다른 빅테크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기관들의 개미털기용으로 AI 버블 우려를 매스컴으로 나타내고 있다 라고 저는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AI 버블 우려 걱정이 생겨났고 기술주와 반도체가 피바다를 보이면서 증시가 어제 더 크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보고 있진 않지만 올해 빌빌거릴 수도 있습니다. 2018년처럼 주가가 움직인다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털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곡소리가 들려오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은 최고치이며 공포지수 역시 최고치, 증시는 과매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무서우실 겁니다. 그러나 관세 우려와 AI 버블 우려? 절대 쫄지 말고 웅주패야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웅주 분할 매수를 통해 투자금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락하기 전에는 현금 비중을 매일매일 강조하면서 그놈의 현금 비중 지겨워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현금 비중 말고 뭘 강조하나요? 네, 현금 비중은 이미 강조드렸으니까 이제 웅줍을 강조합니다. 투자는 원래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어느 정도 지겨워야 하는 법이죠. 현재 며칠 전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앞으로 주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무려 11%나 갑자기 증가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들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진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다들 쫄아 있을 때 그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좋은 웅주 분할 매수 타이밍 그 어딘가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10% 이상 갑자기 증가했을 때 매수했다면 1년 뒤에 단 한 번을 제외하면
8번 중 7번 매우 크게 상승해 있었다는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최악의 경우를 살펴봐도 1년 뒤 큰 하락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러니 지금은 공포에 매수하라 라는 투자 격언을 떠올려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펀드 스트레스의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톱리 역시 소비자들의 감정이 최악일 땐 오히려 웅줍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최고의 웅줍식이 그 어딘가였다고 말했죠. 지금 이 정도로 최악인 소비자 심리는 5년 만에 처음 찾아왔으며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의 심리 수준입니다. 당연히 좀 무섭고 좀 지루하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그 숨어있는 본질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딱 매수하자마자 바로 반등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찰리 먼거 역시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제 ISA 계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웅줍 분할 매수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나쁜 성적을 보여주며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가 끝날 때 전 최소 100% 수익률을 예상합니다. 즉 자산 2배를 예상합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고 여기서도 웅줍하고 있죠. 또한 관세 불확실성, 이거 솔직히 다들 무서우실 겁니다. 트럼프는 미친놈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즉 의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 바라보면 결국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비관론들 다 무시하시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극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은 기회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웅덩이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얼마나 무서웠나요? 모든 곳이 다 운영 정지였습니다.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끝날 것 같았죠. 그러나 그 비관론은 결국 기회였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진짜 반토막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좋은 웅줍 타이밍을 주었을 뿐이죠. 그 외 비관론들은 더 많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00년 닷컴 버블과 9.11 테러,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쿠바 미사일 사태, 베트남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케네디 대통령 암살 등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재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던 일생일대의 기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모든 위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위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준비가 된 극소수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투자에서 위기 속 기회라 함은 주가가 하락하면 그게 당장 위기로 보이겠지만 반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피터 린치는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증시 하락을 겨울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었죠. 지금 좋은 가격의 미국 증시를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저와 극소수 웅중러는 지금 자산을 불려나갈 때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원래 제가 최소 7년을 강조하는데 이것도 너무 멀어서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신다면 제발 트럼프 임기 끝날 때만이라도, 그러니까 2028년 말까지라도, 그때까지라도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산이 크게 달라지실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여러분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전 20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2022년 하락장 때 2번이라는 경험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35살, 5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 투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자산이 좀 떨어져 있음에도 현금 비중까지 7.5억의 금융자산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냐 안 하냐의 차이, 끈기 있게 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제가 왜 QLD, SSO, USD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냐? 바로 최악의 경우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마이너스 50% 대폭락, 이걸 직접 경험했음에도 이때 웅줍과 장기 투자를 지속했다면 18년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5,300%이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데도 매우 높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청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걸 이겨내는 극소수만이 성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겨내야죠 뭐.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